자,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자, 승아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 하고 있는 승아빠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셰프, 오늘도 셰프를 뛰어넘는 거 못 보는데. 유튜버, 그다음에 스트리머, 뭐야! 사토로 나와라! 사토로! 좋았어! 키친마이어의 대표님이신 네. 이거 뭐야 이거? 너 지단 먹지 마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승아빠님을 많이 하고 모셨습니다. 있네요. 아니 헤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가지고 이거 거의 아이돌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애기보다 지금 머리 상태 안 좋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섭외 드리면서 네. 본명을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목진화라고. 예, 목진아님. 특이성 씨예요. 흔한 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중국성 씨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네, 중국에서 왔냐? 그건 아니고 이제 경남인가 사천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심으로 제가 진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감히 용기를 내서 제가 맞아요. 네, 이게 그 연결이 된 게 당군 형이 네, 거절할 수 없는 이게 왔다. 당군님이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단카콜라, 약간 좀 할 말은 한다 이런 건데 되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단톡이 생겼잖아요. 3명 방에서. 네네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걔는 소개시켜주고 나갔어.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조금 별로 안 나가고 싶었는데 의중이 형이 부탁해가지고 나온 거다. 저는 원래 사실 방송 나가는 거는 일정이 되면 다 나갑니다. 어디나. 뭐 당연히 부탁하면 무조건 하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봤어요. 물론 이제 로아원 최근에 많이 하시니까 저도 로아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것도 보지만 사실 저는 OGN 때부터 보던 사람이고 제가 워스리 되게 좋아해요. WCG 할 때도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네. 아니면 뭐 방송국이나 약간 이런 단체에서 얘기하시면 제가 좀 쉽게 대답 안 드리는데 지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는 대부분 다 나가려고 하죠. 왜냐면 저도 사실 처음에 방송할 때 그 게스트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친해져 봐요. 저도 하루 만에는 안 됩니다. 저도 약간 좀 사람 좀 이성향이긴 한데 이제 ENTJ인데 그래도 이제 저도 좀 가리는 편이긴 해서 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사실 저는 네. 아이지만 네네. 그냥 하루 만에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보통 네. 소톡에 제가 모시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다 친해져요. 알겠습니다. 친함을 강요하는 방송이야.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숨 막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니 호민이도 결국 네네. 말 놓고 그다음에 진짜요? 친해져서 갔어요. 와, 씨.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동생들이 이렇게 하지. 내가 막 그래서 승우 아빠님은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거리가 안 좁혀지더라고요. 저도 아직 조민 작가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호민이가 약간 편하게 해요 이렇게 안 하죠. 안 해요. 안 절대 안 해요. 철벽. 약간 제가 소톡을 그래도 꽤 했거든요. 네. 소톡을 하면서 나 진짜 음식 가지고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끼거나 아니면 요리사들이 좀 끼면은 홀돈에 빠지시고 그러는데 사실 요리사들은 대부분은 그냥 먹어요. 맛평가 같은 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끼니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멘트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본인들이 때우는 끼니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하나를 먹을 때도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면 참 좋았겠는데 네. 뭐 네.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밥을 먹을 것 같은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먹고 나서 맛이 없네. 다음에 오지 마라. 약간 이 정도. 딱 거기까지만 그 정도. 사실 그 음식 서바이벌 이런 데 나갔을 때 평가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또 방송에서 방송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약간 좀 또 편집각도 만들어줘야 되고 형편없어 막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이런 것도 해줘야 예고편에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상처받지 않을까. 실제로 상처받아가지고 인스타에 막 DM으로 뭐 이런 얘기하지 뭐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현장 가가지고 막 찾아봐가지고 얘기 드리고 이거 하는데 이거 방송이라서 방송이다. 방송이다. 그런 거죠. 자, 이게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 드세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첫 술을 떠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크게 교육을 받아서. 먹이는 거예요, 나. 아니요, 그건 아니라 일단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죠?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치킨물의 보이네요. 팩트야 키우감. 그럼 어른보다 먼저 수저들면 수저로 헤드샷 당할 그럼요, 중요하죠. 유교 문화가. 근데 얘 매운데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리뷰하면서 조금 내성이 생겼어요.
분명 맵찔 아빠였다고요? 네, 예전엔 그래요? 잘 못 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컨셉이에요. 어느 정도 다 먹어요. 방송이죠 여러분. 다 방송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80%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얘는 어때요? 괜찮아? 네. 아! 파프리카 안 좋아하죠? 해볼까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예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아 어떡해 아, 이 아니에요. 생각을 못했다. 파프리카를 왜 안 좋아하냐면요. 근데 저는 이게 생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유학 시절에 홈스테이란 걸 한 적이 있어요. 에. 외국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치. 이제 자취를 하는 거죠. 근데 홈스테이 포함 사항에 이제 그 밥이 있었어요. 그 독일계 가정이었어요. 파스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파스타가 어떻게 나오냐면 면만 삶아요. 소스는 없어. 그 위에다가 그 왜 피자집에서 시키면 나오는 그 가루 파마산 가루 있죠. 그걸 이렇게 잔뜩 뿌려줘요. 그다음에 양파 볶은 거랑 이 파프리카 볶은 걸 위에다 이렇게 토핑으로 얹어주는 거야. 먹으래요. 근데 이 파프리카를 너무 오랫동안 볶아가지고 이 먹자마자 왜 그 파프리카 신물 이게 나오고 이렇게 그런 맛 나는 거 있죠. 그 맛이랑 그 파마산 가루 치즈랑 파스타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먹는데 왜 이런 걸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일주일 내내 주는 거예요. 아,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하루는 진짜 접시에 있는 거를 이제 입에 한꺼번에 다 넣었어요. 하고 간 다음에 뱉었어 화장실에. 거기에서 약간 PTSD가 네, 오는구나. PTSD가 좀 생겼어요. 아 근데 하필이면 파프리카 있는 이거 내 이 생각을 못 잠깐만요. 그러면 먹고 이렇게 있어요. 합시다. 네. 다음번에 제가 더 맛있는 거 사주는 아 거.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그 식당 오시면 한번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 거기 저 아직 네. 죄송하게도 못 가봤어요. 거기 예약이 아 근데 이게 엄청 몰래 빡세게 오시기가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어. 저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오실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또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쓸 수 있는 좌석은 비워놔요.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만큼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면 저한테 손해요.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사장 지인인데 좌석 차지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제 건데요, 그죠? 그죠. 네, 그래도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보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좋은 학교 가셨던데? 아 캐나다는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입학할 때 필요한 내 지식의 양은 중학생 수준이에요. 근데 졸업을 하려면 대학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예요? 상당히 도전적인 성격이다. 아, 캐나다에서 최고라고 하는 공과대학을 다니시다가 네. 거기를 갑자기 자퇴를 하고 요리에 도전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도전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굉장히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도망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교과과정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정도 같이 해요. 이제 또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중간고사를 딱 맞췄을 타이밍에 저는 이제 친구가 이제 시험을 다 끝나고 오니까 우리 이제 그 게임하러 가자. 안 된대요. 자기 중도 가야 된대요. 중앙도서관 가야 된대요. 아니 뭐 시험 과목 안 끝난 게 있어? 하니까 다 끝났대요. 근데 도서관은 왜 가냐? 자 기말고사 공부해야 된대요. 도서관 가서 너밖에 없으면은 우리 도는 거다. 갔어요. 도서관에 꽉 차 있는 거야. 수많은 학생들로. 네.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죠 머리를. 야 나는 공부가 이 정도로 좋지 않은데 이 미친놈들은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그때 느낀 거죠. 아 이 학교가 명문대구나. 딴 길을 가자. 얼른 접었죠. 그게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그거를 보고 나서 현실에 직면한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왜 굳이 요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희 어머니 약간 좀 학구파세요. 요리 공부를 진짜 거의 다 하셨고 제가 강릉 살았는데 서울에 그 궁중문화연구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새벽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매주 가가지고 수료를 다 받고 이랬어요. 궁중요리 과정 이런 거를. 그리고 뭐 떡 한과 뭐 카페 바리스타 뭐 일식 양식 중식 이런 걸 다 하셔가지고 저보다 자격증이 훨씬 더 많으세요. 아버지는 이제 그 좀 액티비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 다이빙을 하시면서 이 수렵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도 이제 따고 이러셨거든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실 방법을 이제 모르니까 일시를 또 배우신 거야 아버지. 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셨고 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걸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고 내가 요리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요리 만화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때 마침 TV에서 요리사들이 막 뜰 때였어요. 그 에드워드 건 선생님 딱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그 마이첼섬급 헤드셰프 그 권영민이다 막 이러고 분위기 잡고 맞아요.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나도 요리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 길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배우면서? 사실은 지금도 잘못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요리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수명이 짧아요. 물론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뭐 유명한 조리장 분들은 뭐 60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80세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명이에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게 아니에요. 요리사라는 직업은 평생 할 수 있는 건 좀 어렵다 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든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를 그만두고 뭐 유튜버나 이런 쪽으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요리사가 급여 천장이 되게 낮아요. 그거를 뚫으려면은 4년제를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오거나 해가지고 연구 쪽으로 빠져야 돼요. R&D 쪽으로. 그게 아니면은 현장직은 급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천장이 너무 낮아요. 그래 그거를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딴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토론토에서 요리로 그래도 자리를 잡고 네. 막 이렇게 커리어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갑자기 네. 한국행을 막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저의 그 변태적인 성향. 저에게 이 영감을 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경희대에서 요리를 했고 양식을 전공했거든요. 그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양식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곁들임으로 쓸 수 있는 게 알팔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허접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양식 일단은 재료를 보는 것도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대. 저한테는 거기가 지옥이었거든요.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지. 빡세면 얼마나 빡세길래 거기를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진짜 변태 맞네. 그죠. 그래서 나는 한국 요리 시스템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저도 그때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만만치 않았거든요. 가보자. 제가 외국에서 그때 6년 차를 일하던 시기였는데 외국 경력을 보통 한국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던 때였어요. 자 해외에서 6년 했는데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예전에 그 MBC의 뉴스에 나왔던 분이 두바이에서 이제 일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또 하나 추가로 더 열어가지고 사람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매장에 가면은 약간 가불기를 걸 수 있겠다. 그냥 외국에서 일하다 온 셰프니까 외국 경력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너도 그러면 막내 아니냐. 이게 딱 가불기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다. 되게 스타 셰프로 1세대에서 막 뜨던 때라 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력서 보내가지고는 안 뽑힌다. 그러니까 좀 임팩트 있는 걸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캠코더를 하나 사서 인터뷰를 녹화를 했어요. 영상을. 셀프 인터뷰를 하나는 한글로 하고 하나는 영어로 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외국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거에 분명히 플러스 점수 줄 것이다. 그래서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 영상 딱 보자마자 그냥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는 그게 먹혔죠. 어쨌든 되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셰프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네. 그건 또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약간 전공법 했어요. 시간으로 때려박는 거죠. 전공법이란 건 사실. 그냥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더 한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권 셰프님한테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어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회사에 갔을 때도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게 가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한번 열어봤죠. 근데 냉장고가 관리되지 않은 냉장고의 특징은 성에가 껴가지고 얼음이 붙어있어요. 거기에. 내 밑으로 다 집합 시킨 거죠. 냉장고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당장 다 깨십시오. 제가 담당했던 섹션이 소스 섹션이거든요. 소스 섹션 냉장고를 다 깨고 애들이 밑에서 청소만 하루 종일 하고 서비스는 지금 제가 책임자가 위에서 서비스를 뛰고 있으니까 다른 섹션 담당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새끼 뭔데 와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근데 소스 섹션에서 이렇게 한 게 부주방장님 귀에 딱 들어갔어요. 야 다른 섹션도 해. 냉장고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아. 딴 데도 다 엎어. 내가 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서는 네. 빵긋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응. 같은 여기나 아니면 그 밑에서는 야 저 색 누군데 이게 그대로 보고가 된 거야 셰프님한테. 권 셰프님 입장에서는 잘 잘했다. 뽑았다. 긴장감을 딱 주는구나 이 나태했던 주방에. 주방에서 네. 와 나는 이런 일까지 겪어봤다. 와 그런 거 있어요? 주방에서요? 진짜 기억나는. 좀 이제 치욕적이었던 순간은 언제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막내로 일하다가 샐러드를 만드는 일을 딱 하던 때였어요. 샐러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끔 이제 좀 시드른 게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런 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고급 식당이고 파인다이닝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예쁜 것들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넣으면 볼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시들은 걸 밑에다 깔고 멀쩡한 걸 위에다가 이렇게 덮었어요.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이제 딱 셰프 앞에다 갖다 놨죠. 보자마자 요걸로 딱 이렇게 딱 들쳐가지고 밑에 시든 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니 그대로 내려오더니 이걸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엎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이런 거 한 번 더 가져오면 너는 아웃이다. 우와.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약간 뭐 무서움이라던가 그런 거보다 내가 약간 스스로랑 타협한 게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안 보였을 텐데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냈지? 본인도 해본 거예요. 그 뒷모습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걸 느낀 거죠. 저 새끼 뭔가 했구만. 본인도 해본 거예요. 대기업의 연구직에 있었다면서요. 네네. 갑자기 또 때려치고 네. 유튜버라는 생소한 직업에 또 올인을 했다. 네. 네. 일단 뭐 대기업을 간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요리사 급여 한계선이잖아요. 물론 권 셰프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매장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내가 더 요구를 할 수가 없겠구나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대우 좋고 돈 주고 이런 건 있는데 쳇바퀴예요. 저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맨날 뭐 같은 루트에 따라가지고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하고 하다 보면 끝나면은 너무 재미가 없겠다. 그리고 회식이 너무 싫었어요 거기. 권 셰프님이랑 일할 때는 회식했을 때 술 권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대기업을 가니까 이 상사분이 술을 푸아라 마셔라 하는 분이에요. 그 여기에 구하를 이제 그 소주로 채운 다음에 맥주 이렇게 한 방울 딱 떨겨. 소맥이야 이러면서 이제 원샷 하자고 이러면서 뭔 원샷이야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마시는 거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와. 그죠? 2차 가지. 아니 식당이 닫는데요. 집으로 가자.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먹어.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죠. 새벽 4시까지 먹고 자기 혼자 골아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가야 돼. 3시간 자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오냐? 술에 꼬라가지고 오후 3시에 출근을 해. 나 오후 3시에 출근했으니까 너네 오늘 한 거 검토하려면 시간 좀 되니까 야근하자. 시가 늦게 나와가지고 야근을 강요하는 거야. 야근하다 보면 오늘 또 한잔하러 가자. 초대형 크리에이터가 돼서 네. 스튜디오 촬영만으로도 네.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전 재산을 털어서 네. 레스토랑을 네. 개업했다. 레스토랑 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권 셰프님 레스토랑을 열면서 구조적으로 레스토랑이란 게 돈을 벌 수 없는 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지분을 높은 값에 팔아가지고 로또 당첨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문 요리집을 하는 거예요. 국밥, 냉면 약간 이런 하나만 파는 거. 그리고 회전율 빠르게 해가지고 네, 회전율 빠르게 해가지고 점심에 줄을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픈한 이유는 사실 식당을 오픈하려고 식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사실 식당을 연 거죠. 아 그 유튜브에 관련된 네. 이런 걸 위해서. 네, 그 뭐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광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기업이 콜라보를 하고 싶자고 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김포 스튜디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연 거고 우리가 예전에 해보지 못해가지고 눈물 흘렸던 일들을 조금 이제 업보를 청산할 수 있지 않겠냐. 와. 키친마이어를 오픈 이후에 개업도 하고 네네. 반년도 안 돼서 메뉴의 상당수를 리뉴얼했다. 네네. 근데 이게 리뉴얼은 사실 매번 하던 거예요. 제가 있었던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3개월에 한 번은 뒤집어 엎어요. 영국 셰프랑 일할 때도 뒤집어 엎고요. 권 셰프님이랑 일할 때도 뒤집어 엎고요. 3개월마다 계속 메뉴는 바꿔왔어요. 고객 데이터 보면 나오거든요. 재방문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와. 메뉴를 바꾸면 고객 다시 돌아요. 특히 저는 이제 유튜브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빠른 변화를 원해요. 유튜브라는 컨텐츠 자체가 되게 휘발성이 빠르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줘야 되는 데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도 방문을 하는 거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힘든 예약을 뚫고 오셨는데 내가 3개월 전에 먹던 게 똑같은 게 있으면은 열심히 예약했는데 좀 아깝네? 약간 이런 게 드니까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워낙 대답이 즉시 즉발로 오니까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주까진 아니지만 축구단 또 영입을 또 해야 되겠죠. 응원군 단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